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의 폐광이 본격화되면서 환경 복구를 위한 광해 방지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석탄 광산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태백 산맥을 끼고 있고 한강의 상류 지역이고 낙동강의 상류 지역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광해 복구 사업은 광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석탄광산은 금속광산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해방지 사업 필요성이 더 높아요. 그 석탄광산 지질 자체에 있는 셰일이나 황철석들이 작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pH도 아주 낮아요. 그래서 산성인 광산 배수가 석탄광산에서 특히 많이 나와서 광해방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광산입니다. 탄소 폐경도의 유지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갱도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요. 인근 지역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독가스의 축적입니다. 따라서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석탄광산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가 갱내에 축적되면은 산소 접촉이나 작은 어떤 불꽃에 의해서도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폐갱도의 단순 유지보다는 적극적인 폐광 처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폐광 후 지하수 배수 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하수 수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하갱도는 점차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수위 복원 방식은 집안 침하를 방지하고 왜곡된 지하수위를 회복시키며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하수 자연 복원 과정에서 갱내수의 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갱내에 남겨둔 지주, 레일 등 철제 시설물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황화강물이 공기나 대기 중에 노출되어서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철분이 많은 산성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산성수가 하천수로 유입돼서 산성화가 되거나 또는 철이 침전됨으로써 하천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바로 적화 현상입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어떤 부분들은 철제 구조물이 녹쓰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적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갱내에 있는 철제 시설물은 원래 염가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죠. 철을 코팅을 하고 있는 게 그 녹이라고 하는 철 수산화물들이 코팅을 하고 있어요. 안쪽은 자철석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바깥쪽은 침철석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철이 용출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자원지질학계 전문가 의견이 갱내 철제 시설물에 의한 중금속 오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한해로 화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영산강과 삼신강 주변의 하천에 대한 오염 우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모든 관측망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관리 운영을 하면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h no! 광산안전법령에 따라 이동 가능한 갱내 철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갱외로 반출하지만 광산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운반 사고, 낙반 등으로 인한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갱내 잔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341개 폐석탄광산의 경우에도 이동 가능한 철제 시설물은 철거 반출하고 광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갱내에 잔존시켜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선진적인 광해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폐광 지역의 환경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 모니터링, 설계 등을 비롯한 체계적인 과정이 요구됩니다. 갱내수의 처리 방안은 공단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처리 과정은 오염 정도에 따라서 자연 정화 시설로 하는 것도 있고요. 물리화학적으로 약품을 투입해서 폭기해서 응집해서 탈수를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리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광산배수 수질 개선 사업은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약 1, 2년에 걸쳐서 정밀 조사를 해서 유량과 수질을 평가를 하고 그 가능한 공법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작은 규모로 실제 정화 시설을 돌려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공법을 결정을 하고 설계인자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합니다. 설계안을 가지고 공사를 몇 년간에 보통 걸쳐서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페이스가 중요하죠. 이렇듯 광해 방지 사업은 우리의 미래를 보다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광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복원을 최우선으로 광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육성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폐광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산 지역의 동반자로서 폐광산의 환경 복원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